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송영훈 팀장입니다. 콘텐츠 산업 2023 결산 2024 전망 세미나의 결산 부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결산하는 2023년 콘텐츠 산업입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팬데믹과 불황,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콘텐츠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시장을 확장시켰습니다. 최근 5년간의 변화를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결산 전망 세미나를 통해 소개되었던 콘텐츠 산업 트렌드를 7가지 분야로 나누어 크기와 색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술 부문에서는 메타버스, NFT, 버추얼 휴먼 등이 주요 트렌드였고, 최근에는 AI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문에서는 주 52시간, 디지털 전환 등과 함께 공정한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기존의 한류를 넘어선 K 콘텐츠의 도약이 업계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유통 부문에서는 OTT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구독 모델이 크게 성장하였고, IP 부문에선 웹툰과 2차 콘텐츠 등의 키워드와 함께 IP 권리와 원천 콘텐츠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용 부문에서는 쇼폼 콘텐츠와 팬덤 문화의 확산이 눈에 띄었습니다. 콘텐츠 전반에 있어서는 산업의 성장과 함께 ESG와 친환경, 다양성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K 콘텐츠는 이러한 외부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해 왔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제작과 유통, 창작과 소비, 글로벌과 로컬 콘텐츠 등 여러 부문에서 전통적인 가치 사슬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콘텐츠 산업 이슈들을 기술, 플랫폼, IP, 이용, 정책 제도의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부문입니다. 작년 말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간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소 난해한 장문과 그림을 보여주던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까지 가능한 환경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불러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일자리 잠식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분야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7.8%의 기업이 AI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도입 분야로는 창제작 환경이 합계 72.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창제작 외에는 업무 환경과 플랫폼 환경 등에도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AI 도입에 따른 고용 환경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I가 고용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고, AI 도입에 대한 고용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32%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13%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148일간의 긴 파업 끝에 합의에 이른 미국 작가조합의 사례에서도 AI 도입에 따른 작가 권리 보호 문제가 큰 쟁점 사항이었는데, 결국 제작사 측의 AI 집필이 원천 금지되었고 작가에게 AI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부문입니다.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인 OTT는 팬데믹과 함께 크게 성장하며 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구독료를 올리거나 광고 모델을 도입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동안 국내 OTT 플랫폼의 영업 손실은 작년 한 해 2,95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 축소와 경쟁력 악화는 해마다 계속되며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OTT들은
평균 25% 요금을 인상하며 수익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OTT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화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스팀덱은 올해 300만 대 판매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별도의 개발이나 포팅 없이 PC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의 등장이 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모바일 게임에 내어졌던 PC 게임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에선 대표적인 콘텐츠 비즈니스로 자리 잡은 웹툰 플랫폼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밀러웹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이 미국 웹툰 앱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웹툰 작품뿐만 아니라 웹툰 서비스 플랫폼, 창작자 및 제작사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IP 분야를 보겠습니다. 최근 원천 IP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며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웹툰의 경우 드라마로 제작되어 성공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웹툰의 2차 저작권 매출 중 드라마 비중은 약 40%로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웹툰 원작의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활발히 제작되고 있으며 그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천 IP가 활용되는 다른 모델로 팝업 스토어 성공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팝업 스토어 툰 페스티벌의 방문객은 약 6만 3천 명을 넘은 것으로 기록되었고 걸그룹 뉴진스의 팝업 스토어도 서울,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 오픈하여 누적 방문객 수가 약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팝업 스토어를 통한 캐릭터와 아이돌의 다양한 굿즈 판매액도 크게 증가하면서 원천 IP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게임 이용률이 62.9%로 전년 대비 11.5%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콘솔 게임 이용률은 15.1%로 전년 대비 약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엔데믹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와 OTT, 웹툰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 게임 이용률은 다소 감소한 반면 콘솔 게임 이용률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기준 스팀에 등록된 인디게임 수는 약 6만 400여 개로 집계되었는데 기존 장르 게임에 지친 이용자들의 다양해진 취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용자들의 다양해진 취향을 반영한 사례는 캐릭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캐릭터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리오의 서브 캐릭터 마이 멜로디, 코로미 등은 작년 1.1%에 비해 올해 6.1%로 선호도가 대폭 증가하여 메인 캐릭터인 헬로키티의 선호 비율 3.2%를 크게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뽀로로의 서브 캐릭터인 루피 크롱의 선호도도 작년 1.3%에서 올해 4.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열풍으로 코로나 이후 어려웠던 극장가가 다소 활기를 띠었습니다. 2023 애니메이션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극장 애니메이션 평균 관람 횟수가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애니메이션 평균 관람 횟수가 고르게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들의 취향 변화는 음악을 즐기는 방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린 숏폼의 인기와 함께 다양한 챌린지의 배경음악이 음원 스트리밍 차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뮤지션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 틱톡 누적 조회수는 12억 회를 기록하였고 띵띵땅땅으로 유명한 베트남 가수 호앙투이린의 시띵도 크게 인기를 얻으며 틱톡에 게재된 챌린지 동영상 수만 370만 개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숏폼 기반의 챌린지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창작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악을 이용하는 방식도 소비와 창작이 병행되는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도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만화 정의에 웹툰이 추가되었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 사업자의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만화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였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엔터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내역을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7월에는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연내에 추가 공제율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콘텐츠 업계 현안들을 기술, 플랫폼, IP, 이용, 정책, 제도 5개 분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는 미래정책팀 박혁태 팀장님께서 2024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